지금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어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발생한 정부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재와 장애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금요일 저녁 8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작업 인력을 대피시켰으며 종합상황실에 신고하여 장애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상황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화재 상황과 장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가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는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 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고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항온 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에 있으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하여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장애 상황이 지속되는 관계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1등급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연속성 계획에 의거하여 수기 접수 처리 체계,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토록 유관 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국민께서 정부 서비스 장애 발생을 미처 알지 못하여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전 8시경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신문고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과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혹시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의 사례를 취합하고 적극 대응하여 국민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체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 사이트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복구 경과와 대응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안부 이용석 디지털 정보혁신실장,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방청의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이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꼭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네,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일단 2년 전에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그 당시 때 발표 대책 중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해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이 3시간은 훨씬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현재 복구 예상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발표된 것 가운데 그 우체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당장 대국민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우체국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향후 언제쯤 이제 복구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성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2년 전에 장애의 경우에 3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복구가 언제쯤 될 것 같으냐, 그리고 특히 우체국 같이 민감한 업무는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3시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애 목표 기한으로 잡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차관님께서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장애는 화재로 인한 것으로서 화재 진압에만 지금 밤새 아침까지 계속됐던 건이고, 아직까지 열기가 다 빠지지 않아서 복구 작업에 착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좀 원인이 달랐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시간 이내에 복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구가 언제 끝나냐와 우체국 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기가 빠지고 소방서의 안전점검이 끝난 후에 진입해서 서버들을 점검하고 재가동하고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초기 단계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저 MBN 김민수 기자입니다. 저는 배터리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에서 화재가 왜 발생을 하나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정확하게 리튬이온 배터리인지 뭔지 종류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번 화재 진압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를 결부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재 조사를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확인된 거는 거의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 중에 불꽃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원이 차단돼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좀 그 국가수하고 소방하고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광민경 기자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647개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광주나 대구 같은 다른 분원의 위치가 각각 어디에 있고, 또 백업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서비스는 몇 개 정도가 있고, 이게 만약에 100% 커버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확하게 지금 먹통이 된 정부 시스템이 총 몇 개인지 그 리스트가 목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존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대안책이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네,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정보자원 관련에는 대전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총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전하고 광주는 서로 이제 재복구 시스템이 일부 구축돼서 지금 화재라든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규모로 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형태는 스토리지만 되어 있고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별로
DR을 가동할지 아니면 웜 시스템을 복구할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R 시스템을 바로 전환해서 가동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 시스템들의 피해 사항을 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중앙일보 김일욱입니다. 그러면 그 647개 중에 이번 화재로 직접 연관된 건 70개 시스템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577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셧다운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제 화재가 나서 그 장애가 발생한 거는 처음에 설명됐던 70개 정도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항온 항습이 과열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단 어쩔 수 없이 전원을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모든 시스템 647개가 현재는 작동이 중지되어 있지만 연기 다 빠져나가고 작업실에 전단실의 온도가 이제 내려가서 기술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항온 항습기를 이제 가동시키면서 우선순위가 있는 시스템부터 정상 가동을 시도해 보면 아마 숫자는 많이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장애가 있는 시스템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컴퓨터 부팅처럼 켜기만 하면 이게 정상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선행 절차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화재가 나면 진화가 어려운데 그러면 정보원 자체적으로 뭐 이런 초기 진화를 위한 뭐 대책 같은 게 좀 마련돼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개인 PC처럼 뭐 껐다 키는 걸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키는 순서와 절차, 뭐 연계기관 뭐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온항습기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껐는데 이제 진입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켜보고 뭐 어떤 장비는 불에 좀 가까이 있었으면 영향을 받았던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멀리 있는 것은 다시 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절차에 따라서 기술 각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재가동,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용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자동 분사되는 소화액 같은 것들이 있었고 소방에서도 바로 출동을 해주셔서 대응을 했고요. 이번에 그런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서울경제 박창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화재가 난 것이 정확히 배터리들이 있는 공간에서 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여기 이 화재 뭐 발생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내부의 공간 구조라든지 그리고 화재가 그 건물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느 정도까지 퍼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돼서 항온항습기를 지금 중단을 한 거잖아요, 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버들이 모여 있는 공간과 뭐 배터리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공간과 뭐 층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공간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알 수 있었으면.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소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한 감식을 거쳐야 될 거고요. 일단 저희가 관찰하여 신고한 것은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이 맞고요. 아까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만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전산실, 하나의 전산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UPS 배터리 장치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항온항습기를 일부러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불 때문에 냉각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항온항습기가 꺼진 거고요. 항온항습기가 꺼졌기 때문에 냉방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안에 온도가 계속해서 가열됐고 그 과정에서는 서버를 끄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전체 서버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이제 상황이 호전된 뒤에 다시 켜면은 쉽게 가동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단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계속 복구를 해 나가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에 대한 건 저희가 그렇게 서버와 이 전기 설비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 층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그 장비들을 전부 이동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UPS와 배터리를 지하에 있는 공간으로 빼서 정보 시스템과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 2번은 별 문제 없이 끝났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거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MBN 김민수 기자입니다. 저 2가지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맞죠? 그럼 아까 소방에서 설명을 잘못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가 정확하게 종류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